오늘은 클렌징에 미친 사람이 알려주는 클렌징의 종류 및 방법, 제품 추천까지 클렌징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클렌징을 좋아하고 많이 사는 사람이자 올영 메이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조사도 하고 알바하면서 얻은 데이터랑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클렌징의 중요성. 본격적으로 클렌징에 대해 말하기 전에 클렌징의 중요성을 좀 짧게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피부 관리를 할 때 바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우는 거거든요. 물론 피부에 좋다는 걸 열심히 바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피부에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 먼지 이런 게 제대로 제거가 되지가 않으면 이게 그대로 피부에 축적이 되면서 모공을 막고 피부가 더러워지고 결국엔 이게 트러블까지 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면 클렌징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클렌징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알아두면 좋은 소소한 정보들을 말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클렌징을 쇼핑을 하다 보면 약산성, 약 알칼리성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클렌징을 고르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앞서 언급한 약산성이나 알칼리성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이게 pH 수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pH 농도가 쭉 있는데 이게 7을 중심으로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저희 피부에 최적인 pH 농도를 따로 있는데 이게 5.5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 pH 수치를 바탕으로 이제 약산성 클렌징이나 알칼리성 클렌징을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 약산성 클렌저부터 말을 하면은 아까 말한 최적 pH 5.5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져가지고 자극이 최소화된 클렌저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막이랑 비슷한 농도의 약산성이라 가지고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적고 순한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거품이 잘 나는 편은 아니고 세정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세안 후에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이 남아있으면서 깔끔한 느낌이 잘 안 나가지고 보통은 2차 세안이나 아침 세안용으로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클렌저. 요거는 pH 농도가 조금 높은 알칼리성을 띠는 클렌징인데 세정력이 좋고 조금에서도 거품이 되게 잘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세안 후에 뽀드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세정력이 강한 만큼 피부에 자극도 좀 강한 편이라 가지고 장단점이 좀 뚜렷한 그런 클렌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 알칼리성 클렌저가 있는데 요 약 알칼리성은 아까 말했듯이 알칼리성 클렌저는 세정력이 강한데 그만큼 자극도 강하고 근데 또 약산성으로 가면은 얘가 세정력이 좀 떨어지니까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약산성보다는 세정력이 좋으면서 자극은 조금 적은 그런 클렌저로 만들어진 게 약 알칼리성 클렌저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알아보면 클렌징의 기본은 다 알아봤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챕터 2 클렌징의 종류. 클렌징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클렌징 워터나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폼 이런 게 등등등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선 클렌징 워터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클렌징 워터는 화장솜에 적셔서 메이크업을 1차적으로 지워내는데 사용하는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터 타입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는 순한 편인데 아까 말했듯이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얼굴을 문지르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가 피부 타입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가지고 이게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은 클렌징 오일. 요거는 말 그대로 오일 제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정력은 좀 좋은 편인데 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오일이 모공을 막으면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유화 과정이라는 게 클렌징 오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물로 오일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헹궈내는 과정을 말하는데 물이랑 문지르면 요 내용물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과정을 유화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화 과정을 제대로 좀 깔끔하게 할 자신이 없어서 오일을 잘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클렌징 밀크. 이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렌징 오일보다 좀 부드러운 제형의 유화가 조금 더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랑은 다르게 솜으로 닦아내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극이 없이 쉽게 메이크업을 지워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클렌징을 다 한 다음에도 건조함이 조금 적은 편이라서 건성분들한테 조금 적합한 클렌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클렌징 로션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밀크랑 비슷하기는 한데 밀크보다 약간 더 가벼운 제형에 유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클렌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밤. 요거는 고체 형태의 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손에 내용물을 덜어서 요걸 녹이면서 클렌징을 하면 되는데 요게 세정력에 비해서 자극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극이 적은 편이고 다른 클렌징들에 비해서 마무리감이 좀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그런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밤이랑 또 비슷한 제품으로 클렌징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밤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원래부터 크림 제형으로 나온 거라서 조금 더 부드럽고 리치한 느낌? 근데 이게 클렌징 밤보다는 유화가 조금 쉽게 되진 않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렌징 폼. 저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냥 물에 거품을 내가지고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클렌징이에요. 요건 제품에 따라서 세정력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메이크업을 클렌징 폼 단독으로 지우기는 좀 힘들어서 보통은 2차 세안용이나 아침 세안용으로 무난하게 사용하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폼도 비슷한 게 클렌징 젤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폼보다는 가벼운 젤 타입으로 세정력이 그닥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클렌징 폼이랑 마찬가지로 메이크업 자체를 닦아내는 용도보다는 2차 세안이나 아침 세안용으로 적합하다는 점. 그럼 이렇게 하면은 클렌징의 종류도 말을 훑어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챕터 3 클렌징하는 방법. 이제 클렌징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앞서 언급했던 클렌징 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차 세안용이기 때문에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2차 세안을 반드시 해줘야 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1차 세안이라고 하면은 클렌징 오일이나 밤, 워터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1차적으로 지우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은 클렌징 폼이나 젤로 남아있는 잔여물이랑 노폐물을 깨끗하게 만들 씻어내는 그런 단계예요. 1, 2차 세안 말고 추가적으로 아침 세안이 따로 있기는 하는데 따로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침 세안은 밤 동안 저희가 자면서 기름이나 먼지가 붙을 거 아니에요. 생겨나고 그걸 좀 가볍게 닦아내는 단계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는 보통 약산성 클렌징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 피부 타입에 따라가지고 아침 세안을 스킵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약산성 클렌징 폼 이용해가지고 아침에 좀 가볍게 세수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2차 세안이랑 아침 세안을 간단하게 말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클렌징 루틴도 살짝 말해볼게요. 일단은 아침 세안. 요 아침 세안 제가 방금 말했듯이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하는 거. 이때 굳이 약산성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과도하게 수정력이 강해도 피부에 아침부터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물로만 하기에는 기름기가 제대로 안 닦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화장은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른 경우 이때는 세정력이 좀 강한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클렌징을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다 한 경우 이때는 저는 클렌징 워터나 메이크업 리무버로 포인트 메이크업 위주로 지워준 다음에 클렌징 밤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지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마무리해주면서 이런 루틴을 가장 추천드려요. 이제 챕터 4, 이제 클렌징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 딱 3가지로 준비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클렌징 제대로 하기. 뭐든지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지만 제대로 닦아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세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1차 세안만 하거나 그럼 남아있는 메이크업이 모공을 막고 피부를 더 안 좋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클렌징 제대로 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너무 긴 세안 시간은 피하기. 클렌징을 너무 짧게 해도 문제인데 짧게 한다는 대충 한다는 걸 말하겠죠. 근데 여기 세안이 너무 길어져도 오히려 피부 장벽에 손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필요한 단계만 거쳐서 하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기. 머리 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찬물도 너무 뜨거운 물도 딱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뜨거운 물을 하면 모공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피부랑 모공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5번째. 챕터 5죠. 이제 클렌징 추천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종류별로 클렌징 제품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클렌징 종류는 되게 많지만 5개를 추천드리려고 하거든요. 클렌징 폼, 클렌징 밤, 클렌징 워터랑 오일, 그 다음에 클렌징 밀크. 일단 첫 번째로 클렌징 폼은 약산성은 개인적으로 식물나라의 뽀얀쌀 맑은 클렌징 폼 추천드리고 그 다음 세정력이 좀 있는 제품은 센카의 퍼펙트 휘 페이셜 워시 이렇게 추천드려요. 식물나라 거는 약산성이라 가지고 아침 세안용으로 좋고 센카는 저녁에 선크림 클렌징이나 2차 세안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렌징 밤. 요거는 바닐라코 클리닛 제로 오리지널
바닐라코 클리닛 오리지널 클렌징 밤이랑 마몽드 어메이징 팁 민트 클렌징 밤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려요. 바닐라코 거는 되게 무난하고 저렴한 편이라서 실패 없을 그런 제품이고 마몽드 거는 세정력은 좋은데 좀 비싼 편이라 가지고 비싼 편이긴 한데 지금은 이번 달에 되게 할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면 딱인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는 사실 포인트 메이크업만 지우는데 사용을 할 것 같으면 굳이 클렌징 워터까지 필요 없고 메이크업 리무버로도 대체해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도 제품 추천을 드리자면 바이오더마 센서비용 H2O 요거랑 유리아주 미셀라 클렌징 워터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클렌징 오일인데 요거는 사실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이 너무 독보적이긴 하거든요. 판매량이나 인기가. 그래도 요거 마녀공장이랑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 비플레인의 녹도 클렌징 오일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클렌징 밀크. 요거는 클렌징 밀크는 제품 종류가 되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한정적이긴 한데 그 중에서는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클렌징의 거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전달드리는 양이 많아가지고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